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호토박입니다. 매번 제가 유학 관련 이민 관련 소식만 좀 전하다가 오늘은 조금 색다른 여러분들 그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를 가지고 좀 왔는데요. 지난주에 여기 로컬 신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조금 서머라이즈를 해봤는데요. 홍콩인들이 호주 부동산 검색이 37%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. 보통 이제 realestate.com.au라고 하는 호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회사인데요. 여기 부동산 회사에 코니스비라는 분인데요.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이 보고한 리포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.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서머라이즈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? 한 석 달쯤 돼가나요? 홍콩 친민주화 운동이요. 네. 그게 한 석 달 전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슈가 되면서 뭐 1, 2주 만에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. 뭐 그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한,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뭐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, 호주는 거의 저녁마다 메인 뉴스가 나오거든요. 참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잘 다루지 않더라고요. 한국이 워낙 국내 이슈가 빅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. 어쨌든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, 또 아무래도 제가 호주 살다 보니까 중국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살펴보게 되는데, 어쨌든 이게 한 3개월 전부터 홍콩 사태가 생기면서 멜번, 시드니, 아델레이드 위주로 홍콩 사람들이 호주 부동산을 아주 이제 관심을 두고 서치를 하는 게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보통 이제 이 외국인들이 호주 부동산을 살 때는요, FIRB라고 하는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이쯤 되겠죠. 예. 여기서 승인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제 외국인이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보통 신축 건물들은 건축업자가 다 승인을 해놓고 이제 건축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신축 건물에 한해서는 여러분도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관광비자로 오셔서 얼마든지 구입하시는 데는 돈만 있으면요,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 홍콩 사람들이 왜 특히 유독 호주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, 전통적으로 싱가포르이 제일 첫 번째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좀 관심을 가지고,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, 호주도 관심을 가지는데,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호주가 좀 근접하잖아요.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홍콩을 완전히 등지고 홍콩을 뛰쳐나오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니까 자기 어떤 사업체가 됐던, 인베스트가 됐던, 회사가 됐던,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부동산이 됐던, 그런, 수익원들은 대부분 홍콩에 있을 거니까, 아무래도 이제 호주가,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릴레이션이 많고요. 그 다음으로는 호주가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다 보니까, 특히 호주에 눈독을 많이 들이는 것 같고요. 이제 뉴질랜드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이제 법으로 금지시켰어요.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는 좀 또 힘들어졌고요. 그리고 영국도, 홍콩이 원래 또 영국령이었잖아요. 그러나 이제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렉시트가 되면서 또 홍콩 사람들이 좀 주저를 한다고 그래요. 그 외 EU 국가들은 관심에서 조금 벗어난 지 오래됐고요. 그리고는 호주가 가장 이제 떠오르는 지역인데, 이 홍콩 사람들이 호주 부동산을 구입할 때 어떻게 보통 구입을 하냐면,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.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미 이제 친인척 중에 호주에 와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 이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분들 통해서 이렇게 또 대리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. 얼스킨 빌이라고요. 예전에 한인타운이라고 불려졌던 시드니의 캠시라는 동네가 있어요. 그 캠시 바로 옆 동네거든요. 얼스킨 빌에서 얼마 전에 옥션이 있었는데, 그 옥션에서 이제 옥션하면 이렇게 비딩을 하잖아요. 비딩할 때 사전 레지스트를 해야 비딩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5명이 참가를 했는데 2명이 홍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친인척하고 같이 이렇게 왔었고요. 그 정도로 이분들이 계속 호주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, 다시 2016년 그때처럼 호주 부동산 경기가 또 가파르게 또 상승하지 않을까, 이런 또 희망?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. 호주에 있는 제 친구들,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
집을 갖고 있거나 뭐 인베스트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요, 물어보면 이제 집값 바닥 쳤다고, 이제 올라간다고 이러고요. 집을 살려고 하는 제 친구들 중이나 아니면 저희 학생들 중에도 이제 유학 후 영주권을 받게 되고, 그러면 급속도로 이제 관심 분야가 영주권을 어떻게 받고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관심을 안 두고요. 가장 첫 번째가 부동산이거든요. 왜냐면 이제 렌트를 계속 내는 게 워낙 한국 정서로는 아까우니까 웬만하면 이제 부동산을 사요. 부동산을 사는데 이 친구들은 살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 더 떨어진다고 계속 이제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여기 뭐 코니스비 이분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분 말로는 아마 바닥을 찍은 것 같다.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.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016년에 호주 부동산이 피크였을 때 그 여러 요인은 있겠지만요. 그 중에 대표적인 요인이 중국 본토 사람들이 호주 부동산을 그렇게 구매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다시 또 중국 본토 사람까지, 홍콩 말고도 중국 본토 사람들까지도 호주 부동산에 관심을 또 많이 보인다라고 해요. 중국 본토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그건 또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거든요. 근데 이 근거를 호니스비 씨 말로는요, 그 중국 관광객이 호주에 올 때는요, 대부분 한 3분의 1, 27% 정도는 목적이, 물론 관광도 있지만요, 메인 목적이 부동산 쇼핑이에요.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쇼핑하고 바로 구매하고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주 목적이 부동산을,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보러 오는 게 중국 관광객이 호주에 오는 숫자의 27%나 된다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거죠. 네. 그분들의 한 47% 거의 절반 가까이는 7, 8월 방학 시즌에 오고요. 그리고 10월 그 무슨 긴 휴가 기간이 있나 봐요. 그때랑 2월달 춘절 때, 요때 또 한 40% 넘는 사람들이 또 온대요. 그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오게 되고, 뭐 제 주변에도 부동산 하시는 분이 꽤 있는데, 그때 되면 부동산 그 직원들 중에 이제 중국계 직원들이 제일 바쁜 시기라고 할 정도로, 중국 본토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요. 그게 뭐 호주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닌지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 뭐 부동산 가격은 좀 이렇게 뭐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갔으면 하는 또 바람은 저도 있습니다. 그리고 호주 부동산 가격은 한 얼마나 될까? 뭐 호주에 이미 들어와서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야 주변에서 많이 들으니까 잘 알겠지만, 한국에 혹시 계신 분들은 또 궁금하잖아요, 그죠? 호니스비 씨 리포트 내용에 지금 이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. 요건 제가 그 스크린 캡처해서 그 영상 중간에 제가 띄워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그 미디언 프라이스라고 하는데, 그 미디언은 여러분들 에버리지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? 그러니까 평균을 내버리면 뭐 몇백만 불 하는 주택들이 있으면 그게 전체 평균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달라 보일 수 있잖아요. 이 미디언은 전체 부동산을 쭉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중간에 딱 순서가 중간에 딱 위치하는 그 가격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서는 미디언 프라이스를 많이 살펴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미디언 프라이스를 각 도시별로 보면요, 아무래도 대표적인 도시 시드니가 제일 높죠. 네, 83만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7억 정도 되죠. 꽤 높다고요? 높다고 느끼시는 분은 뭐 한국에 저기 지방에 살고 계시고요. 뭐 그렇게 높지 않네라고 하시는 분은 서울의 비싼 동네 살고 계시겠죠. 네. 여기도 아무래도 땅이 커도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저기 사막 한가운데 부동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도시화가 돼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멜번이 한 66만 불. 네. 그리고 캔버라가 60만 불 가까이 되고요. 브리스번하고 퍼스가 좀 비슷하네요. 네. 그리고 호바트가 제일 이제 호바트가 뭐 시드니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. 이거는 지금 이제 아파트랑 하우스랑 이제 같이 합친 겁니다. 등락폭은 지난 1년간 시드니 멜번이 조금 대도시다 보니까 또 낙폭도 좀 크네요. 조금 내려갔었고요. 그리고 캔버라는 오히려 캔버라가 항상 부동산 불패라고 하잖아요. 여기가 도시 자체가 계획된 도시라서 인구는 계속 팽창하는데 부동산이 그 속도에 맞춰서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
캔버라가 부동산이 좀 떨어졌다는 소식은 저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. 뭐 제 주변에도 여유가 있으면 캔버라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. 네. 아무튼 오늘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호주 부동산 검색이 37% 지난 3개월 동안 37% 급증했다는 소식인데 뭐 한 1년 정도 한번 지켜보죠. 뭐 홍콩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얼마나 또 호주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해서 2016년 15년 이때처럼 또 호주 부동산 경기가 쭉 상승이 될지 예, 재미난 결과를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. 네, 이상 홍콩인이 호주 부동산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